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김영환 전 장관님 모시고 최근 정치판을 화끈하게 달구고 있는 고발사주 의혹을 조목조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관님, 지금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했다고 이렇게 뉴스버스라는 이름 없는 매체가 보도를 해갖고 지금 천지를 뒤집어 놓고 있는데, 어쨌든 이 문제가 정치권을 지금 달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에서는 총 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오늘 아침이죠. 민주당의 상황인 이해찬 전 대표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여기 조작공장이라고 합니다. 일부는. 여기에 나와가지고 뭐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윤석열 전 총장이 마치 그런 공작을 벌인 것처럼 이렇게 기정사실화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찬 대표가 자기가 지난해 4.15 총선 때 당신은 이제 민주당 대표 아니었습니까? 세 개의 이런 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하나는 감사원인 것 같고 나머지 두 개는 검찰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유시민 쪽 관련이고, 이번에 보니까 그게 바로 최강욱 등 이번 고발 사주 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찬까지 이렇게 등판을 하는 것을 보면은 여권이나 어쨌든 이 민주당이 이 고발 사주 의혹을 가지고 윤석열한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겠다, 이런 의지가 지금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찬이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지금 등판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되게 조용필은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선 국민의힘 들어가는 시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반에 윤석열을 가라앉혀 가지고 홍준표를 띄워야겠다, 그런 전략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네. 우선은 정치권에서 정치인들이 탄압으로 사라진 경우가 없습니다. 탄압을 하면은 할수록 몸집이 커지고 지지자가 응집하죠.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은 김대중입니다. 김대중 평생 동안 김대중을 죽이려고 했지만 김대중은 점점 커져서 대통령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김영삼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은 그냥 못대가리를 위에서 때려서 이렇게 박을 때는 들어갔다 올라갔다 하지만 이거는 절대 망치로 못을 빼지는 못해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것이 못이 빠지는 경우는 못이 옆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이게 옆에서 때리는 거 있잖아요. 동료들이 싸운다든지 뭐 내부적으로 뭐가 문제죠. 부식이 된다든지 그래서 부러지는 거 있지만, 때리는 망치로 못을 뺄 수는 없다.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정치인들은 절대 정치적인 탄압 또는 박해 또는 그 공작으로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이 일은 성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역풍이 있을 것이다. 역풍이 있습니다, 지금 벌써. 그렇기 때문에 불기 시작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이것을 뚫고 나가게 되면 윤석열은 더 공고해지고 그리고 야권의 정권 교체의 길은 더 순탄해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두 가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는 아직 공약도 발표하지 않고 경선도 시작하지 않은, 겨우 출발하는데 거기다 대고 지금 집중 한포 사격하고 있고요. 핵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폭탄을. 벌써 터뜨렸어요. 이게 지금 현재 여권과 민주당은 오매불망. 윤석열만 없으면이야. 그러니까. 윤석열만 없으면 집권할 수 있고 싸워보나 마나 이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홍준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지금 여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죽이기, 윤석열 죽이기가 선거 전략이 돼 있다. 윤석열을 누르기가 아니라 윤석열을 죽이기로 돼 있는데, 그것이 여러 차례의 실패를 거쳐서 이거는 지금 검찰에 있었을 때 했던 거와 똑같은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추인 갈등의 재판이고, 그다음에 조국 사태의 재판이고,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채널A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고
윤석열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제가 이번 주에 여론조사가 그 반등할 것이라고 내가 예견을 했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지금 야권이 경선을 하는데 유승민이가 안 보여. 네. 그다음에 홍준표는 뭐 야권 지지율 1위 때문에 조금 깔딱거리고는 있지만 안 보여. 홍준표는 보이는 게 윤석열이 이제 갈구는 거 그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제일 안 보이는 사람 사과하라 뭐 이런 거 가지고 제일 안 보이는 사람이 최재형입니다. 어디 가서 아예 안 보여. 이제 그렇게 되면서 윤석열 대 저쪽 그 진영 이렇게 딱 되니까 윤석열 우뚝 큰 산이 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잃는 것도 있고 얻는 것도 있는데 제가 이제 윤석열 이거 걱정이 되잖아요. 혹시 또 그런 무슨 실수가 있었나? 그러면 한 방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문자를 드렸어요. 뭐 위로의 문자를 드렸더니 바로 0.5초 내로 문자가 왔는데 딱 한마디입니다. 황당. 이게 도대체 이게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설득력이 있어서 예를 들면 아니 지금 그때 제일 지금 문제가 된 것은 그때 손준성 검사가 추미애가 배치한 검사란 말이야. 그러니까요. 네? 처음에는 그 손준성 검사를 지금은 사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손준성 검사라는 분이 사람이 좋은 사람 같아. 아주 유능한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인데 김강림 의원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의 사유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보니까 인상도 아주 좋고 젊은 품성이 좋은 분 같아. 그러니까 김웅하고 친하게도 지내고 뭐 친구처럼 지낸 것 같습니다. 아주 엘리트 검사였던 것 같아. 그때 그 상황에서는 김유철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니. 그 원주지청장으로 그래서 쫓아버렸잖아요. 추미애한테 다른 건 다 좋으니까 6명 자기 데리고 있던 대검에 있었던 6명의 참모만은 좀 위임시켜 달라. 그렇게 그때 했었죠. 부탁을 한 게 눈물로 호소를 했는데 그걸 다 잘라버린 사람이. 기사가 다 났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갔던 사람을 한두 달도 안 된 사람을 추미애 검사를 거기다가 그걸 줘가지고 그 화약고에 부섭을 갖고 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일을 시킬 리가 없죠. 그래갖고 그다음에 야당한테 야당이 그때 누구냐면 제가 그 최고 지도부입니다 그때. 최고위원이에요, 최고위원. 그때 미래통합당 아닙니까? 나도 잊고 있었는데 어제 정미경 최고가 내가 그때 지도부에 있었는데 나 보고 온 거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정미경 옆에 내가 있었어. 내가 또 나이 많다고 더 가까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황교안한테 윤석열이가 좀 고발 좀 해달라고 시킨 격이야.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윤석열은 참 해도 너무한다. 이건 정치 공작도 너무 심하다.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됐잖아요. 이제 그렇게 됐다가 역시 이제 어제 그게 참 큰 것 같습니다. 어제 그 김웅이가 문제는 지금 김웅입니다. 유니버스에다가 지금 뉴스버스에다가 이 저기를 했는데 녹취를 했는데 술 먹고 올라가는 차 안에서 했다. 대구에서 뭐 행사했고 술 마시고 올라오는 차 안에 갑자기 전화 왔더라는 거 아닙니까? 자고 있는데 9시 45분부터 뭐 4분 50초 한 녹취록이 나와버린 거예요. 어제 그게 발표를 그것만 빼놓고 했어. 유니버스가 뉴스버스가 그랬는데 그 뉴스하고 유니버스하고 합쳐서 뉴스버스랍니다.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것은 내용은 뭐 거두절미하고 내가 만들었다. 아니, 그리고 고소장 내가 만들었다. 그다음에 윤석열은 관계 없다.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검찰에 내가 검토를 받은 바는 있지만 검찰에 온 게 없다. 그렇게 됨으로써 끝난 거예요. 이 상황이. 이게 윤석열로 꼬리가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꼬리가 저절로 그냥 잘라져 버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기가 관계없는 일이고 이제 지지율 돌아오는 것만 받아 챙기면 되는 아주 느긋한 역풍의 그런 윤석열의 시간이 왔다. 저는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그 당시 대구에서 올라오는 중에 특히 술 한 잔 마시고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유도신문을 한 거죠. 유도신문을 했는데 그때 그 대답이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김웅도 아마 생각을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녹취록이 거의 진실에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전화 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저렇게 짱구를 굴릴 수가 있는데 그건 처음 일 아닙니까? 또 뉴스버스라는 그런 매체도 알지도 못하는 데서 오니까 뭐 그때 얘기했는데 무슨 거짓말할 이유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그 녹취가 분명히 맞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뉴스버스는
왜 그런 내용, 핵심적인 것 아닙니까? 윤석열과 관계가 있느냐 하니까 전혀 관계없다. 그것만 쏙 빼버렸냐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짜맞추기 기획기사 아닌가. 뭐 좀 심하게 하면 어디서 오다 받고 사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윤석열과 관계가 없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발언은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고발장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너도 궁금하고 나도 궁금한 문제가 거기 있었단 말이야. 예. 그리고 그 조준성이 손준성이가 만들어서 일로 보내서 김웅을 시켜서 황교안한테 보내가지고 고발시킨 거. 예. 그 위에는 이제 윤석열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거 내가 만들었으니까 원천무효가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고영신 TV를 빌어서 내가 김용환 TV에서는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예. 하십시오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그 김웅의 자세, 정치를 처음 하는 사람의 자세가 온당치 않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런 겁니다. 그것이 어마어마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정치, 또 이번 대선 판도를 바꿀 국민의힘의 경선을 완전히 바뀌어놓을 수 있는 사건이 터진 거예요. 예. 윤이 뉴스버스가 그것을 폭로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 거죠. 김웅이. 그런데 지금 김웅이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이거는 여차주차하고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계가 없고 이건 이거고 이렇게 했으면 이 문제가 벌써 5일 전에 정리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밀리고 쫓겨서 어떻게 됐냐. 그 사이에는 뭐가 됐냐. 한 2, 3일 동안 잠적이야. 자기는 잠적이 아니라는데 잠적이 아닌 게 무슨 잠수 안 탔어도 잠적이 아닙니다. 전화 안 받으면 잠적. 전화 안 받고 언론에 노출 안 되면 잠적이야. 예, 정치인이 말을 안 한 거니까요. 잠적이죠. 이렇게 국민들이 들끓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니까 예. 결국은 뉴스버스에 시간을 줬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다음에 그 시간 동안에 민주당이 협공하고 그다음에 검찰이 협공하고 박범계가 난리치고 조국이 난리치고 추미애 난리치고 온갖 것들이 다 난리쳐가지고 윤석열 죽이기를 했어. 그 사이에 윤석열의 지지율이 팍 꺾였으면 어떻게 됐겠냐 그런 얘기. 근데 안 꺾였어요. 근데 또 뉴스버스에 그 이진동 기자, 발행인이라는 사람은 온갖 천지에 돌아다니면서 윤석열 갈구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에 장성철이가 엑스파일 하고 나서 뭐 종편이다 어디다 다 돌아다니면서 인터뷰하고 온 것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정치권과 정치인들 또 언론인들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야당의 후보를 지지하느냐. 그다음에 여당의 후보를 지지하느냐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쪽으로 줄을 쓴 거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이재명한테 쓴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제 장성철도 거기 쓴 거예요. 지금은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거기 섰던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윤석열이 죽고 나면 다른 대안을 모색했던 건데 잘 안 된 거예요. 이제 그런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 김웅은 첫째 그 잠적이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여러 번의 그 해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얘기하고 두 번째 얘기가 정신이 없고 그래가지고 유도신문에 걸려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 인터뷰한 거 저기 인터뷰한 거가 말이 조금씩 달라. 뉘앙스가. 그래서 김웅이라는 사람이 뭔가 굉장히 뭐를 감추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줬어요. 그러니까 김웅이라는 분이 굉장히 참신하고 지금 젊은 정치인이고 코로나 그 상태에서 서울 송파에서 당선돼서 올라온 스타 중에 스타거든요. 윤희숙하고. 그렇죠. 저도 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지난 그 대표 후보 나왔을 때도 제가 좋게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저 사람이 유승민 사람인데 또 이준석하고 가까운데 말은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윤석열한테는 결정적인 타격이 가는 일을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검찰인 자기 친구도 지금 죽게 생겼고 다 죽게 생겼죠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은 황당 어이없다 황당하다 두 말이에요. 검찰은 그런 일 없다. 그리고 김웅은 내가 썼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썼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그 서류를 어떻게 해서 뉴스버스에 갔나? 그다음에 그 텔레그램에 있는 스크린샷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거기로 줬냐? 그거는
김웅하고 그 검사하고 둘 사이밖에 없는 거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거를 얼로 해서 걸로 가게 됐느냐 말이에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 얘기를 하느냐고 제3자가 있다. 고발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보자가 있다. 김웅이가 이걸 아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뉴스버스에 제보를 했을 것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파장이 있는데 그걸 밝혀야죠. 그래서 이제 신문에 조금 나온 쪼가리 기사를 보면 그 당직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쪽에서는 뉴스버스에서는 국민의힘 당직자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또 어디 신문을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의심이 되는 사람이 당직을 그만두고 나갔다는 설이 있어요. 그 얘기도 있었죠. 그런데 오늘 경향신문의 김웅의 얘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 사람이 나가게 되면 처음 여기까지는 그 성격이 밝혀질 것이다 그랬어요. 이 공작의 성격이 누가 한 것이고 여권에 한 것이고 야권에 한 것이고 그 우리 경선에 관련된 것이고 이런 것이 성격이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경향신문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여권인지 야권인지 헷갈리는 사람이다. 네, 그렇게 나와 있대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그 사람을 밝히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김웅이 죽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웅이 밝히지 못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밝히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내일 아침 8시 반에 기자회견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8일 날 8시 반에 기자회견을 한다. 내일 아침 8시 반에 기자회견은 김웅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도 있지만 이 지금 아까 고발 사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주 고발인가? 고발 사주인가 한데 고발을 사주했다 그런 얘기예요. 청부 고발. 정부. 그게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주는 이게 사주관상도 있고 또 회사의 CEO도 사주라고 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그분이 처음에 황당할 때 이거 사주라고 그래가지고 누가 기자가 나한테 사주 고발이라고 그래서 사주를 무슨 회사의 사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뵀습니다만은 평온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한두 번 당해본 게 아니라 이 내성이 생겨 있어가지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역풍이 있을 거다. 그건 딱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김웅이 잘못됐다. 그리고 김웅이 내일 정확히 밝히지 않는 한 자기 정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뭐 김웅이 정치 생명 정도가 무슨 초선에 큰 것도 아니지만 문제는 김웅이가 지금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함으로 인해서 이 국민의힘 경선판이 완전히 지금 초반부터 어떻게 보면 난장판이 되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자칫하다가는 대선판도 전체가 완전히 뒤바뀔 그런 상황까지 이른 것 아닙니까? 이해찬 상황까지도 지금 출격을 했다는 것은 이건 전면전이다. 이건 죽기 살기 싸움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영필이가 지금 먼저 나온 것 아닙니까? 내가 가서 힘을 실어줘야겠다. 그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김웅이가 지금 두 가지를 밝혀야 할 게 고발장을 자기가 썼는데 그건 초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고발된 것은 조금 후회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발장을 보니까 내가 썼던 초안하고 다르더라. 그러면 이 고발장은 누가 썼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초안만 썼다고 한다면은 누가 고발장을 이렇게 해갖고 고발도 안 된 고발장이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3자. 그러니까 정치 공작을 하기 위한 가짜 고발장, 조작 고발장 아니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둘째는 분명히 뉴스버스에서도 그 자기들한테 제보를 한 사람, 그 사실 자체를 한 사람은 국민의힘 사람이라는데 지금 경향신문에 이 김웅이가 이야기한 거 보면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이재명 캠프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무슨 스파이라든가 이런 거 또 꼭 그쪽하고 안 맞아가지고 이쪽에 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걸 딱 쥐고 있다가 그거 딱 제보하고 터트리고 이제 딱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지금 알려지기로는
뭐 대선 캠프에서 이러는 것 같기도 하다. 그렇게 또 김웅이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대선 캠프가 국민의힘은 누굽니까? 그러면 홍준표입니까? 유승민입니까? 아니면 저쪽에 이낙연이는 뭐 아닐 것 같고 한다면은 이재명 쪽일 가능성이 있고 물론 내일 기자회견을 봐야겠습니다만 이런 두 부분에 대해서 김웅이가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우리는 이제 저는 이제 정치를 오래 했고 또 직관력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시죠. 이게 틀림없이 김웅이가 썼을 거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랬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됩니다. 4월 8일은 김웅도 저도 현장에서 선거를 뛰고 있었어요. 예. 죽느냐 사느냐. 그렇죠. 그때는 결국에 나중에 보니까 좀 떨어졌습니다만은 그때는 이긴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그렇죠. 총각을 아끼고 사회 올라가면 잠만 자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김웅이가 쓰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초선이 거기를 나갔는데 인지도가 약해요. 네. 그러니까 그 신문에 난 걸 그 틈틈이 보니까 최강욱이가 그 동아 채널 A 사건으로 거기서 작전 들어간다 하고 황희석이랑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안에 대해서 최강욱이가 쓴 페이스북 글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다 나돌았어요.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검찰이 보니까 아 이걸 한 건 하는 거구나. 한 건 할 수 그래서 있죠. 이거를 고소장을 써서 고발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김웅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장에 있는데 언론에 다 보도가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1000표, 2000표라고 온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우리도 지역에서 뛰면서 뭔가 중앙 언론에 한 기사 하나가 나면 그걸 가지고 또 문자 메시지 돌리고 막 하는 거 아닙니까? 보내고 그렇죠. 그러니까 김웅은 동기가 있어. 그리고 그 자기의 전문성을 살려서 최강욱을 고발하는 필요가 있지만 그때 당시에 지금 선거에 개입하면 큰 문제가 날 뿐만 아니라 지금 사면 초과로 몰려있는 윤석열은 거기에 가담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틀림없이 김웅이 거기에 개입됐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기본은 그렇게 잡았으나 누가 더 가피를 했는지 뭐 그거는 그 다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김웅이 이거를 준 것은 뉴스버스에 준 것은 절대로 그 셋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준 것만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공모가 아닐까요? 같이. 공모가 아니라도 뭔가 방조했거나 그걸 뭐가 주었거나 하지 않고는 어떻게 둘 사람 검찰하고 그 어마무시한 그 사적 대화 아닙니까? 그리고 뉴스버스에서 어떻게 김웅을 딱 찍어서 전화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하지만 김웅 전화 알 방법도 없고 그런데 초선호는 누가 그렇게 딱 찍어서 옵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걸 글로 주거나 조그만 매체에 서서 이 문제를 일으키고 하여간 그것이 대선 경선에 영향을 주고 저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꼭 이것이 장성철이라는 친구가 엑스파일을 가지고 터트린 거하고 비슷한 지금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밝혀지겠지만 그 사람이 그것을 뉴스버스에 준 과정에는 검찰이 그걸 주라고 했을 리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예? 검찰 그런데 김웅이 어느 정도 방조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라는 그렇죠. 이유가 있을 거다.